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자유로운 삶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점점 획일화되고 대중화되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의 의미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와 행복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정리한 자유와 행복의 참된 의미, 자유의 다양한 문제를 한 권의 책에 담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론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인문고전, 긴 시간과 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했는데요. 자유론을 다시 읽으면서 그 예전 라일락꽃 향기 가득한 교정으로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여고 때 도덕 시간에 읽혔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자유를 찾아서 떠나볼까요? 밀의 아버지는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어요.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어린 밀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르쳤어요.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밀이 밖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했는데요. 친구랑 놀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8살이 되기 전에 이소부화와 헤로도토스의 역사, 플라톤의 대화편 등을 그리스어로 줄줄 읽었다고 해요. 물론 경제학, 수학도 8살 때 이미 배웠다고 해요. 밀은 아버지와 숲속을 산책하면서 책이나 경제학에 대해 토론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이 밀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밀은 벤담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큰 영향을 받았어요. 벤담은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밀을 극진히 아꼈다고 해요. 자유론은 원래 1854년에 밀이 짧은 에세이 형태로 써놓은 글이었어요. 그 후 1859년 2월에 자유론을 세상에 선보였는데요.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밀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유론을 바쳤다고 해요. 자유론의 구성은 첫째 장에서 5째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선 밀이
자유론에서 어떤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밀은 자유론에서 사회적 자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유는 사회와 관계된 자유겠죠. 정리하면 개인의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예외적인 때를 빼고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밀은 문명사회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간섭해도 괜찮은 경우는 오로지 자기 방어와 보호를 위해서는 그 누구의 행동에 자유라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옛날 학창 시절 콜리겠죠.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 복도에 나가서 손들고 서 있게 했던 그런 거겠네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기본 영역, 그러니까 고유한 영역, 양심의 자유, 생각이나 의견,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서 사람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단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건 안 되는 거. 암튼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나쁜 결과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살아야 후회 없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나 봐요. 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경험과 토론을 통해서라고 말했어요. 또 사상의 자유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모든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가운데서 옳은 의견은 받아들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잘못된 의견은 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비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시하기만 한다면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자신을 향한 비판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겠네요.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유로운 토론의 자유성을 말해주는 역사적인 예가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는데요. 자유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속에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또 인간은 각자의 다양한 개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개성,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해요. 만약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습 또는 전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개성, 그러니까 즉 개별성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각자의 개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습 또는 전통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개성, 즉 개별성을 잃게 된다고 해요.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바라보고 슬금슬금 피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타고난 성질을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각자 고유의 성질까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수많은 능력이 시들고 없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나 고유한 감정, 자기만의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거겠죠.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바라보니 저만의 개별성은 어느새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다시금 개별성의 자유, 개별성의 소중함에 대해 일깨워주는 시간인데요. 밀은 각 개인의 개별성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삶도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활기가 넘친다고 했는데요. 또 밀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막지 말고 허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개별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회는 어떤 사회든지 가장 나쁜 사회겠죠. 정리하면 개별성은 발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모든 사람의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하여 어디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당한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의무가 따르겠죠? 다른 사람이 한 어떤 자유, 그러니까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그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사회는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되죠. 사회 다수의 무서운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현대 사회의 대중 여론은 개성 또는 개별성을 억누르려고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교도인 어느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그건 대중 여론이 도덕적인 권위를 앞세워 그렇게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음은 자유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침범하여 손해를 끼친다면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런 미리 주장한 원리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상품을 사고 파는 상거래는 사회적 행위인데요. 어떤 약은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만 모든 약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에 나쁘게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약의 판매를 허용해도 될까 아니면 금지해야 할까 그런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겠죠. 또 게으른 사람을 법적으로 벌을 줄 수도 없는데요. 하지만 게을러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강제로 그 의무를 다하게 만들죠. 또 밀은 여성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밀이 살았던 19세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선거권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밀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책, 여성의 종속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총 4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책은 여성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이상 미래 자유론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진정한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유를 위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